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연말 그야말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뒤에도 이제 백신 모습이 보이지만 이렇게 백신이나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을 좀 줄이는 이게 뭐 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됐는데 또 일부에서 셧다운 의료는 조정받았고 중요한 건 부양책인데 부양책 협상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시장은 백신 모멘텀 관련된 지수 상승은 선반영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모멘텀 공백기에서 지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말씀하셨던 추가 경기 부양책 모멘텀은 필요하고요. 일부 기존의 그 코로나19 관련된 부양책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부양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도 경제 지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양책 관련된 어떤 협의가 충분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규모 부양책이더라도 당장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선 이후에 확실하게 부양책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공언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 이슈는 충분히 1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이익 개선세는 주요국 대비 매우 우수하게 진행됐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11월 이후에 증시 급반등은 이익 전망치 상향으로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저금리 효과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이익 개선에 대한 주가 선반영 효과로 글로벌 증시 PER이 전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PER 상승폭은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의 높아진 PER 수준을 인정한다면 물론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한국의 PER도 현재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업종별 주가 등락 및 순환매가 현재 빠르게 진행된 상황인 것 같고요. 11월 이후 코스피 급반등의 주역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이후에 리밸런싱 영향으로 추정되는 순매도 2.4조를 고려한다면 약 11월 이후 7조 정도 가까운 순매수 유입됐지만 올해 연간으로 판 금액에 대해서는 약 25% 정도밖에는 다시 사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는 2차 전지라든지 IT, 소재, 산업재 정도로 집중됐던 점도 있고요.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 여력은 굉장히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12월 들면서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로 전환된 점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다소 과외권에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약세가 관찰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사회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언을 하면서 수소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이런 게 강합니다. 두산 퓨얼셀이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세인데요. 수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발전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비가 감소하면서 수전의 수소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2030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그레이나 블루 수소 사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 수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SK나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수소 생산 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부생 수소나 계절 수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부족과 기술력 차이로 한국의 그린 수소 생산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결국 그린 수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대기업들이 수소 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수소 경제 흐름에 맞춰서 신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을 꺼내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부생 수소나 계절 수소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화학과 철강 등 화석 연료 기반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는 기존에도 이미 내부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었고요. 수소 계절을 위해서 필요한 LNG를 많이 공급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조차
세부 계획을 아직은 발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수소 생산 계획을 다소 이제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전해질 수전 해수소가 필요성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라든지 두산 퓨얼셀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 SK라든지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차가 미국의 유력 로봇 업체를 인수한다는 주말 소식이 있었고 현대차 그룹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테마가 되면서 뭐 유진 로봇 이런 로보 이런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글쎄요, 이 뉴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봐줘야 되고 또 로봇 테마가 있는 로봇 관련주를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전략 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관련주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들고 있는 로봇은 사실 실생활에서 쓰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품목의 로봇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기존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이 제품들이 이제 실생활에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로봇들인데 이를 기반으로 물류 로봇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진출을 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로이드 로봇에 대한 인지 판단, 제어 기술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역량 강화가 필요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가 지분 투자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물류나 자동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출자한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전체 자본금 대비해서는 출자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면서 로봇스타라든지 유진 로봇, 로보로보 그리고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까지 했고요. 시젠이 어제 이제 전년보다 이제 배당금을 크게 늘린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시젠이 주목받고 있는데 시젠과 함께 진단키트 관련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제 시젠 관련된 부분들은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최근에 11월 지표에 됐을 때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23.5%나 급증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월간 데이터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된 그 진단키트 주들이 오히려 센트적인 면에서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최대 실적 달성과 더불어서 4분기도 지난 3분기보다 QOQ 성장 그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고 PER 10배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젠도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분기에도 2분기와 비슷하게 436억 규모의 장비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유전자 증폭기기인 GFX96이 3분기 367대 정도가 판매되면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896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가 판매가 되려 이에 관련해서 꾸준한 시약 매출 증가도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즌이 판매한 장비가 유전자 증폭기기와 더불어서 추출 장비도 있는데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한 장비입니다. 상반기 추출 장비 판매가 증가하면서 3분기 추출 시약 매출도 크게 증가했고요. 이러한 추세는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실적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지금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현재 기온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호흡기 진단 시약 매출도 전분기 대비 33.2%나 증가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즌의 장비 자체가 검사기관에 많이 깔려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기존 시약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시대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즌의 주가 조정이 크게 받은 상황에서 내년 기준 PER 10배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실적주로서도 리바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시즌과 더불어서 최근에 바디텍 매트 같은 관련해서도 어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즌과 바디텍 매트 정도는 충분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 모양을 보이죠. 예, 연말까지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연말 리밸런싱 등으로 순환매가 집중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주가 부분은 조금 쉬었다 가거나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FOMC가 놓여 있지만은 특별하게 기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높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FOMC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11월 이후 주간 수익률 기준 6주에서 4주 연속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업종이 26개 업종 중에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에는 대부분 2주 내외 기간에 빠르게 차익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고,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고객들은 굉장히 그 수익률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 수급 방향성에 의존해서 추격 매수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펀더멘털 양호 업종 중심으로 내년 증시를 준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3개월과 1개월 변화율이 모두 긍정적인 업종은 현재 운송,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헬스케어 등으로 들 수 있겠고요.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서도 5주 연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종은 역시 반도체 업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라고 하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특별히 뭐 삼성전자야 우선주도 많이 사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접근 가능한지, 또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량주인 삼성전자, 그다음 삼성 우선주, 하이닉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 관련된 가격에 대해서 공급과 관련된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사이에 대만의 정전 사태가 마침 일어났습니다. 이 대만의 정전 사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생산량은 1.6%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연 그 가격이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1분기 가격 내고를 하고 가격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굉장히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낸드도 약 5% 정도까지는 오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사이클이 빨리 진행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서버 딜행 관련된 대규모 관련된 어떤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 글로벌 그 기업들이 2016년 대규모 서버를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 서버 세팅이 결국은 3, 4년 주기로 리셋을 해야 되고 서버 교체가 들어오는데 그게 내년 1분기부터 대규모 서버 교체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빅사이클이라는 이야기들이 반도체에서 이룰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공급이 낸드 부분이라든지 EUV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전반적인 기술적인 격차를 벌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 때문에 공급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율 부분이 현재 잡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수율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면 공급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과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아마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아마 메이커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최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충분히 수요를 누린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캐파 증설을 한다는 점에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 증설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가 따라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를 슈팅해주고 이후에 아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선반영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은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연말에 좀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